부여군 석성면에 무장간첩이 나타난 것은 지난 10월 24일 오후 2시 40분쯤. 이들은 대공수사요원의 추적을 받자 권총을 발사하고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곧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졌고 33살 김동식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생포됐으나 31살 박광남은 석성산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여경찰서 장진희 순경이 간첩이 쏜 총에 맞아 숨지고 나성주 순경도 머리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군경통합작전본부는 석성산 주변에 4겹의 포위망을 구축했고 이튿날부터 군과 경찰, 예비군 등 2만여 명을 투입해 주간 수색과 야간 매복을 번갈아 실시하며 박광남에 대한 추적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산속에 있던 박광남은 결국 포위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만 이틀 반 만에 군 수색대에 발견돼 총격전 끝에 중상을 입고 붙잡혀 서울경찰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무장간첩 김동식과 박광남은 지난 8월 지하당 구축 임무를 띠고 제주도 해안을 통해 침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난데없는 간첩 출현으로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며 통행 금지에 학교까지 문을 닫았던 부여 지역 주민들은 간첩 검거 소식에 크게 안도하며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너무 수고들 하셨어요. 진짜 그거 간첩 잡는데 그냥 얼마나 욕들 보셨는지 뭐.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이 간첩 활동에 관해 밝힐 예정입니다. 5년 전인 90년 5월 처음 난파돼 당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총책으로 암약하고 있던 최고위급 난파 간첩 이선실과 고정간첩 황인호를 대동해 월북했습니다. 이번 2차 침투에서는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 씨 등 운동권 출신 7명을 포섭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간첩 18살인 80년 7월에 이른바 새세대 공작원으로 선발돼 15년간 사회문화부 소속 대남 공작원으로 활동해온 지도 핵심 공작원이었습니다. 90년 5월 30일 제주도 해안을 통해 1차 침투했을 때 북한 권력 서열 19위의 최고위급 국내 난파 간첩 이선실과 접선하고 함께 기거하면서 5개월간 활동했습니다. 90년 10월 17일 이선실과 고정간첩 황인호를 대동해서 강화도 해안을 통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이선실은 국내에서 각층 인사 30여 명을 접촉해서 지하당 구축 공작을 수행하고 복귀한 공로로 김일성 별장에 초대받아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훈장과 금시계, 영웅 메달, 영웅 증서 등을 받고 김정일로부터는 벤츠 승용차를 선물 받는 등 최고의 환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2차 난파는 국내 암약 중인 고정간첩 지도 검열과 장비 전달, 15년 전 난파된 공작원 대동복귀, 그리고 국내 운동권 포섭 등 지하당 구축 임무를 띠고 조원 박광남과 함께 지난 9월 2일 24시경 제주도 온평리 해안으로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월 24일 검거 직후에 침투 경로가 강화도라고 진술한 것은 제주도를 통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운동권 출신인 씨 등 7명의 접근에 북에서 온 당 공작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현역운동과 통일방도를 함께 상의해보자고 제의하는 등 대담하게 접근해서 포섭 활동을 벌였다고 안기부가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간첩 북한에서는 배우지 않은 한국 사회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남한의 관혼상제 행동 요령, 신세대 은어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도 남한의 물가 시세는 물론 각종 음식점 이발소 등 접객업소 이용 방법, 철도, 버스, 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기부는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과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대남 적화 전략을 조금 더 변화시키자 우리 사회를 교란해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대남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62년 9월 28일 황해남도 영연군 남창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민학교 4년 과정과 그리고 중학교 5년 과정을 마치고 1980년 8월에 연락부 공작원으로 소환되어 거기에서 15년간 공작원 교육을 받다가 올해 9월 3일 제주도로 침투해서 활동하던 중에 10월 24일 정각사 부근에서 총격전을 하다가 지금 체포됐습니다. 제가 침투를 한 경로를 말씀드리면은 올해 8월 29일 남포항을 출발해서 서해 공해상을 거쳐서 그 전투 선박을 타고 제주도 공해상까지 와가지고 제주도 공해상에서부터 자선을 갈아타고 거기에서 제주도
군해까지 와서 온평리 해안 약 300 내지 400m 지점까지 자선을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수영으로서 제주도 그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해안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제주항까지 와가지고 제주항에서 목포로 다니는 데모크라시 2호를 타고 목포로 해서 대전까지 이렇게 침투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침투로는 1차 침투 시 이용했던 제주도 서귀포시 해안과 그리고 1차 침투 때 복귀를 했던 강화도 권평리 해안 그리고 2차 때 들어온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원평리 해안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교육을 받을 때 이남의 실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하지만 이번에 제가 내려와서 물론 2달 정도의 기간을 살았지만은 저는 그 2달이라는 기간을 공작 활동을 하는데 전심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눈여겨본 적이 없고 그래서 잘 대비를 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와가지고 근거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성남 단대리 요인숙에 장기적으로 한 1개월 정도 이제 그게 치료를 했었고 그리고 검거되기 전까지는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한일 요인숙에 투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서 이제 다니면서 요관과 여인숙 등을 숙박 장소로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다니면서 검문 검색은 물론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문 검색을 받을 당시에 장비는 많이 소지를 하지 않고 그냥 다녔기 때문에 별로 이제 큰 부담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이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검문을 받은 것을 보면은 처음에 제주도에서 이제 목포로 들어올 때 주민등록증 검열을 받았고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이제 신검을 받았고 그 이후에 여인숙에 있을 때에도 임금을 받았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현지에 있는 인물들의 주민등록 사항을 그대로 도용해가지고 위조한 이런 주민등록증이기 때문에 별로 의심이 없이 통과하게 됐습니다.